시사인의? 예,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지만. 예. 뭐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소개했습니다, 뉴스를. 자, 첫 뉴스 다시 해주세요. 이재용 영장 재청구, 예. 네, 오늘 피의자로 다시 소환되고요. 네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5일 정도에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증거들을 모았다라는 건데요. 특검팀이 확보한 추가 진술을 보면요. 최순실 씨가 삼성이 합치게 도와줬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서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누구로부터? 네,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 이런 김종찬, 박원호 같은 사람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이재용 부회장 영장은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그게 재청구 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진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뇌물죄가 사실상 네.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걸 영장 실질심사하는 판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다만 지난번에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는데 그런 후폭풍이 없었다면 100%라고 보는데 다시 영장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근데 그 후폭풍으로 한 80% 정도는 나섰다. 여전히 저는 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3명인데 결국 3명이 같이 의논하거든요. 영장 전담 재판부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분의 이름으로 나온 판결이지만 세 사람의 의견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판사가 맡을 거거든요. 나머지 2명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뉴스까지는 아니지만요. 한겨레 신문 단독 또 다른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CJ ENM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위 담당 국장을 민정수석실까지 동원해서 표적 감찰한 뒤 강제 퇴직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보도인데요. 공정위 속칭 길들이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이어서요. 이번에 삼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관련된 추가 수사들 증거들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건 이제 CJ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한 CJ 케이스로 표적 감찰 강제 퇴직된 건데, 네. 이 공정위가 나중에 바로 삼성을 도와줬다는 의혹, 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의혹이 이번 영장 재청구에 포함될 주요 내용이라고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관련 있는 뉴스네요. 이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청와대 외풍에 인사가 흔들렸다라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말 안 듣는 공정위 담당 국장을 퇴직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네. 보도이긴 한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죠. 근데 이 공정위가 나중에 이제 삼성을 도와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이번에 영장에 재청구될 때 포함될 거라고 보는데 관련 있는 뉴스네요. 네. 말 들었겠죠. 안 들으면 날아가니까. 네, 실제로 전화 왔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는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청와대가. 네.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이 재청구에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황이 아무리 확실해도 여전히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거시는 건가요? 이번엔 750원. 가격이 올라갔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네. 하지만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됐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예,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박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 막판에 갑자기 들고 나온 이른바 고용태 파일이라는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2,000개가 막 있다고 주장하는. 예, 그렇죠. 하지만 주 내용은 최순실 씨 사익 추구라는 것이 JTBC 보도 내용인데요. 녹취록들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김수현 씨라고 하는 고은기획 대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돈을 빼돌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헌영 과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독일로 돈 빼려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다.
라고 응수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녹취록 파일을 보면 고영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VIP는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도 결정도. 여기서 VIP는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은 최순실 씨입니다. 맥락을 보면 그런데요. 특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까지 오케이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영태 씨는요. VIP가 쳐낼 사람은 최순실 씨 말 한마디면 따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요.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다. 여기서 소장은 최순실 씨를 뜻합니다. 그런 녹취도 있고요. 또 다른 녹취에는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최순실 씨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영태 씨 파일에 뭐 엄청난 고영태 씨가 재단을 막 설립해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을 이용하려 했고 고영태의 게이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 파일 안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개인 통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000개를 다 검토하라고 네네.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가 이제 파일은 받기로 했잖아요. 2,000개를 다 들어보라는 거죠. 예, 저희도 네. 대충 내용을 좀 입수해서 봤는데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그 김수현 씨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 회화 녹취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2,000개나 된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며 그 중에 이제 고영태 씨가 이 재단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을 주장하는데 하지만 실제 내용은 대부분 영어 공부한 것이고. 예. 영어 회화, 전화 영어 회화 아시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다 녹취를 한 거죠. 그나마도 자동으로 녹취를 설정해 둔 걸로. 예. 네. 그나마도 불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2,000개나 된다. 그리고 고영태가 제대로 먹으려 했다.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인 거죠. 언론 플레이. 그리고 시간을 2,000개를 보라고 네.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대통령한테 다 불리한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각 당의 당대표 및 대선 주자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합동서약식을 제안한다라는 건데요. 원유철 예, 의원이요. 네. 대선 출마 선언하셨죠? 오늘의 주시 뉴스입니다. 제가 보기엔 주시. 이게 왜 주시냐? 이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네, 새누리당이라고. 오늘 결정됩니다. 네. 13일.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내부적으로는 어떤 확신하고 있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징후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 저는 매우 주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적인 주시 뉴스라고 봅니다. 네. 주시. 이 부분에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주시는 영어입니다. 주시. 네. 국물이 많은 고기에 육즙이 많은 재미있는 주시하다는 한국 말로도 들리라고 제가 어중간하게 발언을 하는. 근데 이 여러 징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신하는가. 예? 3월 9일 날 결정이 난다고 해도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네. 2월 13일이니까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확신하지? 그런 징후. 이게 그냥 그런 징후를 읽어내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몇 가지 징후를 얘기해 보자면 우선은 윤상현 의원, 친박 핵심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평소 누나라고 부른다는. 근데 이분이 지난 목요일 날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태극기 바람이 이미 꺼졌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된 그 토론회인데 여기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보도가 잘 안 됐더라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친박단체죠. 예, 김경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얼마나 정통한지는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이 파면당하면 정치적 사형 선고인데 그래서 인간적 고뇌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요지는 헌재 재판관 2명은 탄핵 기각을 생각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탄핵을 인용하면 정치적 사형 선고라서 고뇌한다는 얘기는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탄핵 기각을 생각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정통한 정보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2, 3주 전부터 떠돌던 우리가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 탄핵 기각설과 이제 일맥 네, 그렇죠. 상통한 거죠. 두 번째로 몇 가지만 징후를 얘기해 보자면 갑자기 이제 헌재 판결 승복하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워딩이 급증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원유철 의원은 아예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건데,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한 달 전만 해도 탄핵은 인용될 거라는 분위기가 대세였어요. 네네.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죠? 그 분위기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지금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혹은 이게 대사에서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우리는 헌재 판결도 받아들이겠다. 정도가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다른 당 대표하고 대선 주자한테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서약식을 하자.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헌재 탄핵 심판을 맡기는 것도 결사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렇죠? 근데 갑자기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니요. 그리고 그걸 다른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서약서로 쓰라고 막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달 전이라면 야당이 새누리당에 할 요구죠. 인용될 텐데 그 무조건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할 걸 지금은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승복하라고.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최근에 또 다른 식으로 조중동 종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요점이 이쪽으로 모입니다. 대부분 사설도 그렇고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지 않는 주자는 퇴출시켜야 된다. 반법치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중앙 동아도 마찬가지 논조고. 예를 들어서 여전히 친청와대 성향을 보이는 KBS도 뉴스 해설을 통해서 지난 10일날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더욱 친박이라고 볼 수 있죠. MBC 대선 주자 검증 프로그램에 여기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그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승복이라는 어휘 자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옳지 않다는 뉘앙스를 이미 단어에 포함하고 있어요. 승복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미 정당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뜻이 되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이거를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한 질문으로 바꾸면 헌재가 만에 하나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냐라고 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함정이거든요. 유력한 대선 주자의 헌재 판결의 승복 단어 자체가 함정이라고 했잖아요. 승복한다는 답을 공식적으로 받아두려는 예를 들면 원효철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거든요. 그런 징후가 있다. 어떻게 아느냐. 예. 저는 이 어떻게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고 그런 징후는 보인다. 앞으로도 이제 이 굉장히 너무 중요한 뉴스라 계속 이 주시할 뉴스인데 새누리당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뭘까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탄핵이 기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서약서 같은 거 들이대죠. 자, 승복한다고 서약했지.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광장에서 이제 촛불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촛불이 불타오를 텐데 그 혼란 속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에 정당성을 얻게 되죠.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출마를 하게 되고 이제 지지율 어느 정도 상승하면 어느 시점쯤에 이 혼란을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겁니다. 조기 사임. 예.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 분위기 막 만들고 막 눈물 흘리고 하지만 구국의 결단 조기 사임. 이런 시나리오 한번 안 그려왔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떠나서 저같이 이제 저쪽 진영에 전문적인 작업을 오랜 세월 상대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안 그려봤겠냐. 네. 시나리오는 그려봤겠죠.